4월 1일 설악산에 때 아닌 눈이 내렸다. 같은 시각 산중턱에서 눈꽃은 비로 바뀌었다. 겨울과 봄이 상존하는 설악산 백담 계곡. 얼었던 물이 흐르고 새순이 나고 꽃이 피고, 이렇게 봄은 소리로, 색깔로, 신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곳을 터전 삼은 생명체들에겐 이 봄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각. 스님의 도량석 개송에 백담 계곡은 깨어난다. 백담 계곡은 소가 발달된 곳이다. 취재진이 먼저 찾은 곳은 백담 산장 옆 영산담. 긴 잠에서 깨어난 물고기들은 먼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짝짓기에 들어간다. 알을 낳을 시기가 되면 갈기연이 수컷은 꼬리 쪽을 중심으로 황색의 혼인색을 띠고 암컷을 유인한다. 물의 흐름이 비교적 완만한 곳이 갈기연이의 서식처지만 때때로 계곡 상류까지 올라오기도 한다. 갈기연이의 주식은 연가시와 같은 수소곤충. 연가시는 메뚜기나 사마귀 몸에 기생해서 성충이 되면 물속에서 생활한다. 길이는 30에서 40cm 정도. 산란에 앞서 먹이 활동에 나선 갈기연이가 연가시 사냥에 성공했다. 그런데 워낙 길어서 삼키지도 못하고 뱉어내지도 못한다. 일급수에만 사는 냉수성 어종 열목어도 수컷이 암컷의 몸을 비비며 구애에 몰두하고 있다. 혼인색을 띠인 게 산란에 들어갈 징조인데 수온이 5도 안팎으로 오르면 알을 낳게 된다. 산란터는 60cm 정도의 깊이에 물살이 느린 여울과 소의 중간지대. 길이가 70cm에 달하는 큰 놈도 있다. 천적에 대비해 이런 큰 몸을 숨길 수 있는 바위나 돌이 깔려있는 맑은 물이 열목어의 서식처다. 그리고 알을 낳을 시기가 되면 폭포를 거슬러 타고 산란처를 찾아 여행에 나선다. 물은 생명
생명의 탄생처. 4월에 시작되면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산란기에 들어간다. 쉬리는 물이 지어 다니는 게 특징이고 혼인색이 찬란하기로 유명한 물고기다. 주식은 수소곤충과 부착조류. 왕성한 먹이 활동으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은 이 시기 산란기를 맞은 쉬리의 주요 일이다. 천연기념물 제259호인 얼음치가 계곡 상류까지 올라온 것은 의외다. 주 서식처인 계곡 하류가 그만큼 오염되었다는 뜻인데 알을 낳을 시기가 되자 종족을 보존시키기 위한 본능의 하나로 산란탑을 쌓기 위해 백담 계곡을 찾아온 것이다. 물의 흐름이 완만하고 햇빛을 받아 수온이 높은 여울은 물고기들의 좋은 산란처다. 4월 중순경 종종 깊은 물속에 사는 고기들도 찾아들고 백담 계곡 여울의 주인은 금강모치. 산란기를 맞아 혼인색이 선명하다. 우리나라 고유 어종인 금강모치의 산란기는 4월에서 5월. 곧 산란에 들어갈 듯 이미 암컷의 배가 불룩하다. 물이 지어다니는 가는 돌고기도 혼인색으로 단장을 끝낸 상태다. 산란철이 되면 물고기들은 알을 낳고 부화시킬 좋은 환경을 차지하기 위해 극도로 예민해진다. 이 시기 짝짓기와 산란터를 잡는 일로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둑중개는 성체가 된 후 만 2년이 지나야 알을 낳게 되는데 먼저 수컷들이 돌틈 곳곳에 산란터를 만들어 놓고 암컷을 기다린다. 좋은 장소를 잡아야 건강한 암컷과 짝짓기를 할 수 있다. 침입자가 들어왔다. 팽팽한 기싸움이 곧바로 몸싸움으로 이어지고 힘에 밀린 침입자가 쫓겨나온다. 먼저 잡은 산란터를 내놓지 않으려고 꾹꾹 소리를 내며 위협하지만 침입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재차 강탈을 시도한다. 그러나 다시 쫓겨나고 만다. 결국 큼직한 바위 틈을 포기하고 물러선 둑중개는 다소 조건이 나쁜 낮은 돌틈 사이에 산란처를 정한다. 그리고 암컷을 기다린다. 물이 맑고 산소가 풍부한 곳이면 어디서든 짝짓기가 이루어지고 생명을 탄생시킬 산란처가 된다. 수중 곳곳에서 산개구리들이 한창 짝짓기 중이다. 등에 올라탄 몸집이 조금 작아 보이는 놈이 수컷이다. 대개는 암수 한 쌍이 짝짓기를 하는데 종족을 번식시키려는 본능으로 처절하게 경쟁을 하며 짝짓기를 할 때도 있다. 암컷 한 마리에 두 마리의 수컷이 달려들어 짝짓기를 시도하는데 암컷보다 수컷이 많아 이런 현상이 생겼다. 산개구리는 여울에서 짝짓기를 하지만 산란처는 다른 곳이다. 수량 변화가 심한 탓에 계곡 언저리에는 자연스레 웅덩이가 생긴다.
이 웅덩이가 산개구리의 산란처다. 부화될 때까지 알들이 물살에 떠내려갈 염려가 없다. 도롱뇽의 산란처도 계곡 옆 웅덩이다. 완전히 부화해 육상생활로 올라가는 여름이 되기까지 백담계곡 웅덩이의 일부분은 도롱뇽이 차지한다. 산개구리의 짝짓기는 수컷이 암컷의 등을 타고 꼭 껴안은 채 산란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데 짧게는 하루, 길게는 2, 3일이 걸린다. 때문에 산란철이 되면 수컷의 앞다리 근육이 발달한다. 수컷이 암컷의 등에 올라타는 것은 발달된 앞다리 근육으로 암컷의 배를 눌러 산란을 돕고 즉시 아래 정액을 뿌려 수정시키기 위해서다. 암컷이 알을 낳을 자리를 닦고 마지막 산란 준비에 들어간다. 한 마리의 산개구리 암컷이 산란하는 알은 약 500에서 3,000여 개. 체외 수정을 하기 때문에 산란과 동시에 수컷이 방정하여 수정시킨다. 짝짓기에서 산란까지 3일이 걸렸다. 산란과 함께 수정이 이루어지면 우묵질이 부풀어 올라 보호막이 생긴다. 산란을 끝낸 산개구리 암컷의 배는 등에 붙었고 모든 에너지를 써버린 듯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1시간 동안 움직이지를 못한다. 수컷도 마찬가지. 산란 일주일 후 수정알은 올챙이로 바뀌었다. 이주일이 지나자 미세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3주째 접어들자 보호막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먼저 꼬리가 빠져나오고 끈질긴 시도 끝에 보호막을 뚫는 데 성공. 마지막 단계인 보호막과 연결된 뿌연 고리를 끊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부화하는 동안 모든 힘을 다 써버린 탓에 올챙이들은 한동안 활동을 못한다. 이 시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자 완전한 올챙이의 모습을 갖추고 먹이 활동에 들어갔다. 물속 유기물과 부착 조류를 먹으며 산개구리가 될 준비를 한다. 도룡뇽도 산개구리와 같은 시기에 부화한다. 자루 모양의 큰 알주머니 속에 또 하나의 내막이 50여 개의 알을 각각 감싸고 있다. 산란 후 약 일주일이 지나면 내막 안에서 도룡뇽 성체의 모습이 갖추어진다. 부화 기간은 산개구리와 마찬가지로 약 3주일이 걸린다.
내막을 빠져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힘 좋은 놈이 먼저 내막을 뚫고 나오더라도 알주머니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알주머니의 입구 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는 알주머니를 빠져나올 수가 없다. 더러는 기다리지 못하고 전진하는 놈도 있다. 하지만 곧 부하의 질서를 터득하고 자기 차례를 기다린다. 하나의 알주머니에서 순서대로 50여 마리가 완전히 부화하는데 3일이 걸렸다. 도룡뇽은 환경에 빠르게 적응한다.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도룡뇽 새끼들은 먹이 활동에 들어간다. 잡식성인 올챙이와는 달리 이들은 육식만 한다. 특히 좋아하는 것은 모기의 유충인 장구벌레다. 먹이를 빼앗으려는 놈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다. 동물들은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먹이를 나누지 않는다. 생태계의 법칙대로 결국 약한 놈이 포기하고 먹이는 강한 놈이 차지한다. (4월) 하순 산개구리와 도룡뇽의 부화가 끝나자 웅덩이는 무당개구리의 산란처로 바뀌었다. 무당개구리는 산개구리와 같은 짝짓기 과정을 거친다. 수컷이 암컷의 등에 올라타고 가슴을 껴안은 채 산란이 끝날 때까지 짝짓기는 계속된다. 배와 다리 안쪽의 붉은색이 적을 위협하는 보호색이다. 하지만 산란이 끝나면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천적이 나타나면 곧바로 잡혀 먹히기도 한다. 산란철 개구리의 천적은 유혈모기. 긴 잠에서 깨어나 먹이 활동에 나섰다. 몸 길이가 약 1m, 어금니에는 독이 있다. 유혈모기는 먹잇감을 냄새로 찾아내는데 긴 혀를 내밀어 냄새를 감지한다. 생명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먹고 먹히는 섭리가 있다. 유혈모기에 접근해 개구리는 도망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 유혈모기는 먼저 개구리의 뒷다리를 물었다. 유혈모기가 자신의 입보다 3배나 더 큰 산개구리를 삼키는 데 걸린 시간은 약 8분이 소요됐다.
백담 계곡 곳곳에 발달해 있는 돌밭도 좋은 탄생 장소가 된다. 산란철 돌밭은 아무로 장지뱀이 차지한다. 습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로 장지뱀은 햇살을 잔뜩 머금은 돌밭을 좋아하는데 적이 나타나면 손쉽게 돌 틈 사이로 숨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아무로 장지뱀의 꼬리는 몸 길이의 3배. 양서류와 달리 체내 수정을 하고 4월에 접어들면 교미에 들어간다. 교미 중에 수컷이 암컷의 코를 물기도 하는데 암컷의 도주를 막기 위한 것이다. 교미가 끝나면 수컷은 휴식을 취한다. 하지만 암컷은 수정을 성공시키기 위해 바닥에 몸을 비비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기울인다. (4월이) 깊어가면 갈수록 아무로 장지뱀의 먹잇감은 풍성해진다. 특히 배추 흰나비를 즐기지만 나방이나 나비 등 날아다니는 곤충은 무엇이든 사냥한다. 적이 나타나면 빠른 속도로 달아난다. 그래도 위협을 느끼면 긴 꼬리의 일부를 잘라내고 도망간다. 아무로 장지뱀이 스스로 꼬리를 자르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러 차례 걸쳐 꼬리를 자르는 것이 확인됐다. 잘라진 부위가 다시 재생하는 데는 약 3개월이 소요된다. 색깔의 선명도로 봐서 이 아무로 장지뱀의 꼬리는 재생한 부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백담 계곡은 대청봉, 나한봉 등 설악산 정상에서 내려온 여러 개의 물줄기가 쌍폭동과 수렴동을 거치면서 시작된다. 지형이 험준하기 때문에 인적이 드물어 여느 골짜기보다 물이 맑고 생태가 잘 보존돼 있다. 계곡 중턱에 자리 잡은 절집. 백담사도 사람도 계곡 품속에서는 한 폭이 불이 된다. 물이 오른 나무의 푸르름과 어린 새싹, 숲속에서 피어나는 꽃들로 백담 계곡의 봄은 무르익는다. 4월 들어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린 것은 생강나무. 꽃이 잎보다 먼저 피고 가지를 꺾으면 생강 냄새가 난다. 복수초가 꽃을 피운 것은 4월 초.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이미 1월에 꽃이 피었다. 노루귀도 잎보다 먼저 꽃이 피는데 줄기 위에 한 송이씩 달린다.
돌단풍은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는 꽃이다. 한 달이면 성장이 끝날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르다. 계곡에 피는 봄꽃은 낮은 곳에서 피기 시작해 점점 높은 곳으로, 양지 바른 곳에서 그늘진 곳으로 피어간다. 눈이 채 녹기도 전에 피어나는 꽃 얼레지는 숲속의 봄을 알리는 전령사다. 이른 봄 피어나는 꽃들은 겨우내 굶주렸던 곤충들에게 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족돌이풀은 꽃의 모양이 마치 족도르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이다. 그런데 최근 이 족돌이풀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쪽돌이풀은 단연초로서 뿌리가 한방에서 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암액되고 있고, 이 잎을 먹고 사는 애호랑나비도 점점 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애호랑나비를 볼 수 있는 것은 1년 중 4월 한 달. 애호랑나비 암컷이 족돌이풀의 잎사귀 뒷면에 산란을 한다. 한 번 산란에 7개에서 12개의 알을 낳는다. 지금 낳은 알이 성체가 되기 위해서는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산란을 마친 애호랑나비는 탈진을 하고 결국 생을 마감한다. 일 년을 기다렸다 성체가 되고 정작 20여일밖에 살지 못한다. 산란을 끝낸 애호랑나비의 죽음은 또 다른 반생이 된다. 새소리가 숲속 이른 아침을 깨운다. 맷비둘기 한 쌍이 입맞춤에 열심이다. 4월 초 짝짓기가 끝나면 둥지를 짓고 폴 안에 들어가 2개의 흰색 알을 낳는다. 부지런한 새들은 이미 개울을 찾아 먹이를 찾고 있다. 백담사 감자밭에 올해 첫 농사가 시작된다.
감자씨는 흙을 만나야 생명을 얻는다. 주변에 있던 새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도 이때다. 이랑을 갈아엎으면 흙 속에 숨어있던 벌레들이 햇빛 아래 드러나고 새들이 벌레들을 먼저 와서 기다린다. 봄철 번식기가 되면 텃새들은 암수가 함께 생활을 한다. 짝이 없는 수컷은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인다. 꽃을 좋아하는 새들은 꽃가루를 온몸에 묻혀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가루바지를 도와준다. 그래서 텃새가 많으면 나무도 튼튼하고 열매도 많아지고 숲은 더 건강해진다. 물까마귀는 물속에 잠수해 먹이를 찾는다. 사냥해온 먹이가 딱딱한 껍질로 쌓인 듯 돌 위로 던져 껍질을 깐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먹어치우고 입을 씻는다. 물까마귀가 물속에서 사냥하는 것은 날도래류다. 날도래류는 수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 이 동시에 집을 지고 다닌다. 날도래류는 낙엽이나 나무 껍질로 집을 지어 몸을 감싼다. 보통 때는 집 밖으로 나와서 낙엽을 갉아먹기도 하고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 재료를 모은다. 물까마귀와 같은 천적이 출현하면 즉시 집 안으로 몸을 숨기는데 아무리 빠르게 들어가고 나온다 하더라도 물까마귀의 눈은 속이지 못하고 결국 잡히고 만다. (30분) 동안 물까마귀는 잠수를 거듭하며 무려 22마리의 띠우묵 날도래를 먹어치웠다. 식사가 완전히 끝나면 깃털에 묻은 물기를 털어내고 몸 구석구석까지 청소도 하고 몸을 가볍게 한다. 물까마귀의 둥지는 계곡 폭포 뒤에 있다. 많은 이끼류를 이용해 둥지를 틀어 위장하기 때문에 특히 알을 품을 때 적의 침입을 예방할 수 있다. 백담사에서 대청봉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중간 지점에 등산객들이 휴식을 취하는 수렴동 대피소가 있다. 대피소 앞
통신용 전신주 구멍에 둥지 삼은 곤줄박이가 신중하게 나온다. 그런데 잠시 후 나올 때와는 다르게 순식간에 둥지로 들어간다. 빈몸 같지만 자세히 보면 전신주 구멍 안으로 들어갈 때 무엇인가를 물고 있다. 바로 둥지를 짓기 위한 재료다. 나무 껍질에 섬유질, 그리고 부드러운 이끼류와 같은 재료를 모아 전신주 구멍 안에 둥지를 트는 것이다. 백담 계곡, 숲의 생태계는 복잡한 고리로 연결돼 있다. 숲속 어디서나 쓰러진 고사목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아무런 생명이 없어 보이는 구멍 숭숭 뚫린 이 고사목도 숲의 생태계 유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참나무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 보면은 죽은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홈이 파져 있다든지 이런 거는 전부 벌레들이 이 딱정벌레 목에 그 풍덩이라든지 사슴벌레라든지 하늘소 이런 종류들이 유충이 이렇게 파먹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무가 죽더라도 계속 치우지 않고 놔두면 어떤 그 곤충들의 먹이로서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되겠죠. 고사목은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곤충의 아파트다. 지난 가을 성충이 이 고사목에 산란관을 꽂아 낳은 알들이 각자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깨어난 알들은 고사목의 내부에 저장돼 있던 영양분을 섭취하고 애벌레와 번데기를 거쳐 성충으로 부화한다. 애벌레에서 변태한 번데기들은 이 고사목 아파트에서 성충이 될 날을 기다리고 성충이 되면 아파트를 떠난다. 먹바퀴처럼 애벌레와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종도 있다. 고사목 아파트에 터잡은 개미. 잠에서 깨어나면 개미는 먼저 겨우내 손보지 못한 집수리를 하고 청소를 한다. 곧 새 식구들이 불어나므로 집을 넓혀 놔야 한다. 날개 달린 수개미들은 여왕개미와 짝짓기 비행을 한 후 생을 마감하게 되고 이 아파트 안에 묻힌다. 조금만 움직여 옆동으로 가면 애벌레에서 번데기를 거쳐 완전 변태를 마친 맴돌이 거저리가 바깥으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 성충이 된 직후 얼마 동안은 흰색이지만 완전히 검은색으로 바뀐다. 성충이 된 이 맴돌이 거저리는 곧 바깥 세상으로 나갈 것이다. 이미 성충으로 새롭게 탄생한 버들 하늘소는 고사목 아파트를 떠나고 이 봄 고사목 아파트가 탄생시킨 생명체들은 계곡 숲속의 새로운 식구가 된다.
사람에게 4월 한 달은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백담 계곡을 터전으로 삼은 모든 생명체들에겐 새롭게 깨어나는 긴 시간이다. 잠에서 깨어나서 짝을 만나고 산란하고 잉태하고 꽃 피우며 서로는 서로에게 생명이 된다.